기독교와 사회복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적 역기능에서 사회 5대 악과 그에 따른 인성복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역기능으로 발생된 사회 5대 악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궁핍, 즉 빈곤이죠. 질병, 무지, 불결, 태만, 즉 나태였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이 5가지의 사회 5대악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 5대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우리 대인관계와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 5가지 악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보고서입니다. 사회보험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국가가 보장해야 될 국민 최저 수준 이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국가의 사회보장은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개인의 역할 분담까지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베버리지 보고서 5대악은 당시 영국의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5가지의 영역 중에 베버리지는 결핍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5가지 5대 악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역기능, 즉 불편한 부분들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선 빈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곤이라고 하면은 결핍이라는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충족한 현상,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어떤 화학적인, 즉 물질적인 빈곤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마음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빈곤도 같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자아 실현성이 저하가 되면서 자기 효능감이 동시에 결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과 그리고 욕구에 대한 충족이 결여가 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또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존중감이 약화가 되면서 개인적인 문제가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인지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저하가 되면서 그에 따른 창의적인 그런 자기 삶의 능력들이 결여가 되는 부분들이 동시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마음의 질병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질병이 찾아올 경우에는 자기 조절 능력들이 저하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자기에 대한 존중감과 조절력이 저하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자기 경영에 대한 능력도 동시에 결여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질병이라는 거는 신체와 정신과 마음, 정서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전인격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들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리 능력들이 결여가 되는 거죠. 위생, 청결 이런 부분이 약화가 되면서 자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청결과 위생이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결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부분이
저하가 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태입니다. 나태라는 것은 게으르다.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태만한 현상들을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 의욕이 저하가 되고 일하기 싫고 게을러지고 나를 사회에 공헌하는 능력들이 사라지면서 더 적극적인 자기 개발의 그런 확보라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동기들을 강화시킬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적인 역기능, 즉 사회악이라는 것은 방치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더불어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강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새로운 어떤 개혁안, 즉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도전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도전이라고 하면은 보다 나은 수준으로 이루도록 분투함,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힘을 다해서 분투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성원의 공동체 간의 구성원 간 여러 가지 가치 창조의 역량을 창출하면서 자기 경영에 대한 혁신성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휘가 됩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을 시키고 도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에스파이프스 인성 요소별 인성 복지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인성교육이 중요시하게 여기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인성교육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에스파이프스라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인간의 인성을 6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인성이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인성이 전인격적으로 잘 균형 있게 유지가 될 때 인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복지사인 여러분들과 또 우리 공동체 성원들에게 필요한 인성을 기반으로 이것이 사회복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인간의 사회악, 사회적인 역기능을 탈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S, 즉 스피리추얼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영성은 존재와 목적,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물과 그리고 생명체와 다르게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존재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인간만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심오함, 그런 철학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인성, 영성은 존재와 목적, 가치 있는 삶이고 이러한 인간만의 갖고 있는 영성을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잘 지도하고 안내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5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우월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이러한 5대 악을 이겨내고 또는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사회복지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철학성입니다. 철학성은 인간의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의 가치관을 하나로 융합해서 자신을 분석하고 생명의 근원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철학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근원적인
인간의 목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을 하나로 융합해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잘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내가 누구인지, 사회복지사로서 이 세상,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복지국가, 복지문화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런 철학성이 잘 형성되었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5대악에 대해서 그거를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하고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인간의 삶, 인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성은 바로 지성입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인식과 논리, 융합 창조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순환관계와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 기본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왜 이런 문제들을 그 삶에 있어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고 이게 사회적 문제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다른 영역, 다른 전문성, 그 외에 사회복지하고 융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들을 통합하여 창조하는, 즉 클라이언트의 삶, 클라이언트의 생활을 새롭게 구성을 해주는 창조적인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사 자신과 클라이언트, 우리 사회가 순환관계와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삶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베버리지의 5대 악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그 5대 악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 창조의 역량을 사회복지사의 인성 가운데 발휘하는 역량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체성입니다. 신체성은 건강, 태도, 자원관리를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상황에 적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신체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즉 클라이언트의 삶에 있어서 건강한 삶, 그리고 그들의 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상황에 적합하게 태도를 유지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역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성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악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성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활용해서 효과적인 대인관계 삶을 이루는 것을 감성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신과 클라이언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평가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대인관계 삶은, 즉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다른 가족의 지역사회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삶이 감성 가운데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태하다, 무지하다, 불결하다, 질병이 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마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팔로우십, 파트너십, 리더십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의 인격과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즉 사회적 책임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서로 간의 팔로워 관계와 파트너 관계, 리더와의 관계를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사이에 함께 공동의 인격을 가지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핍이라든가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문제까지도 우리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고 또 하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과 우리 구성원들은 이와 같이 6가지의 인성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균형 있고 조화롭게 융합하는 그런 전인성, 즉 통일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5가지의 이 악은 방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개입을 하여서 이 사회악이 순기능, 즉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기능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 개인과 더불어서 개인이 속한 사회까지도 새롭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존재성, 자아정체성,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 자기를 존중하는 능력,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경영하는 능력이 인간 개인에게 잘 내면화되고 구축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그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가치 있고 목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의 효능감과 공동체의 창조성, 생명에 대한 존중, 글로벌 매너, 세계 시민의식들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라는 정책과 행정, 실천, 이 모든 것들이 인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 개인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이 노동자 가족은 회사가 곧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도 절망하거나 삶의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sont des organisations nationales qui permettent de couvrir les problèmes que peuvent rencontrer les salariés d'une part, mais l'ensemble des gens qui vivent dans un pays. Ça, protection sociale. 대량 해고의 칼바람에 실업자가 됐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노동과 복지가 하나인 나라를 찾아갑니다. 아침 7시가 지나면서 암스테르담 시민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일터로, 학교로 다들 지각하지 않으려 서두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33살의 회사원 페이텔은 날이 우원히 밝아서야 집을 나섭니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발걸음도 여유롭습니다. 동네 빵집에 들러서 빵을 고르고 치즈도 삽니다. 아, 제 눈에도 참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젠 서둘러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고 짧게 일하지만 페이텔은 불량 사원이 아니거든요. 암스테르담의 비즈니스 센터, 여기가 페이텔의 일터입니다.
clicking up how the system has to work. We have an IT specialist who makes this. 회사의 주 고객은 건물 소유주들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텔이 내는 아이디어는 이들이 보다 손쉽게 세입자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때론 외근도 합니다. 고객 관리를 위해서지요. 오늘은 오랜 고객들을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시간제 노동자로 입사하면서 알게 된 분들입니다. 페이텔이 주당 24시간만 근무하지만 전일제 노동자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Kijk, het vaste dienstverband betekent dus eigenlijk een onbepaald tijdscontract. Dus dat het niet een termijn zit aan je contract. Het eerste contract is altijd een termijncontract, een half jaar of een jaar. Voor parttimers zit er niet veel verschil richting in je arbeidscontract ten opzichte van een fulltime. Je hebt gewoon de standaard arbeidsvoorwaarden, die zijn in Nederland ook allemaal bij wet geregeld. Vakantiegeld, vakantiedagen. Zaken als pensioenregeling en zo worden allemaal via de CAO wordt het afgesproken. Dus een collectieve arbeidsovereenkomst.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페이텔이 지난 2년간 직장보다 더 오래 머물며 공부한 곳입니다. Als ik je voorstel, kom ik in mijn afspraak met mijn docent. Anna Bota, een bekende docent op het gebied van financiën. En zo eventjes naar boven. 대학생 페이텔에겐 노동 시간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 환경이 든든한 공부 후원자였던 셈입니다. 지금은 평일 오후 5시. 네덜란드에선 이 시간에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주 37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3배가 훨씬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일본보다도 17%나 많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다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외국의 복지국가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빈곤하고 관련돼 있고 나태하고 이런 사회악하고 관련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EBS의 다큐프라임